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곧 우리가 맞게 될 무더위 속 코로나 시대를 오늘 잠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마스크 쓰기는 더 힘들어질 테고 더위를 피해 밀폐된 실내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 확진 환자는 27명 더 늘었습니다. 2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 나오는 환자가 여전히 늘고 있고 깜깜이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늘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도권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환자 현황부터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2명, 지역 감염이 15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후 하루 79명까지 늘어났던 추가 확진자는 다시 닷새 만에 2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12명, 서울에서 6명, 인천에서 3명 등 21명이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의 특징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학원과 종교시설 등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 아나운서학원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성교회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고 안양과 군포에서는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3명 늘어 111명으로 추가됐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75명, 이들의 접촉자가 36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도 1명 늘어 27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헌팅포차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고위험 시설과 교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자출입 명부가 시범 운영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교회를 시작으로 다시 코로나가 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한 선교회 소속 학생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안양과 군포에서는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다녀온 목사와 그 가족들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오늘 낮까지 한국대학생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입니다. 서울이 4명, 경기도가 4명입니다. 첫 확진자인 서울 강북구의 28살 남성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5일 경기도 성남시의 가천대 인근에 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간사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선교회 건물에서 이 남성과 접촉했고 어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 간사와 함께 사는 가천대 학생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이 학생들과 동선에 겹치는 가천대 학생, 교수, 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해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선교회가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많이 투입해서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갔던 교회 목사와 일가족 등 9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의 일신비전교회 목사 A씨 가족 5명, 군포시의 은혜신일교회 목사 부부와 다른 소규모 교회 2곳의 목사 가족입니다. 이 제주 여행에는 안양 지역 교회 3곳과 군포 지역 교회 9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12개 교회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의 일가족 확진자 중 초등학생 손자 2명이 포함돼 있어 안양시 보건당국은 양지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과 등교 조치를 협의 중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들, 정부가 조금 전 브리핑을 하고 발표했는데요. 바로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박유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방역당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교회 활동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대규모 정기 예배라기보다는 소규모 집단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성가대나 성경 공부, 선교 모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박능우 장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난다거나 또는 그 모임
대상자들이 그 명부를 작성한다는 한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만나서 하는 행사나 소규모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소규모 시설이나 소규모 모임과 관련해서 방역 지침을 보완할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 뒤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노래방 같은 특히 위험한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모두 8개 시설인데요.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또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 노래방이나 실내 집단 운동시설과 공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장할 때는 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 연습장의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한 후에는 소독을 반드시 하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이용자를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용자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도 본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써야 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물류센터를 점검한 결과도 혹시 밝혔습니까? 네, 현재 점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20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근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았고 작업복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130여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콜센터와 육가공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결과를 지방고용청에 보고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로 나온 정부 대책들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오는 수요일에 170만 명 넘는 학생들이 추가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매일 등교하기 전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는 등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확진 판정받는 학생이 나오고 있어 학교도 학부모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현재 등교 개학을 마친 건 고등학교 2, 3학년과 중3,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추가로 학교에 가는 인원은 178만 명가량이지만 감염이 퍼진 지역에선 등교를 미룬 곳도 있어서 실제 등교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12개 학년 중 9개 학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게 된 만큼 교실 안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선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에 제한을 뒀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주를 건너뛴 격주 등교죠. 수행평가를 제일 먼저 해야죠.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에서 못했던 거 이런 거 하고. 교육부가 만든 자가진단 기준이 모호하고 거짓 응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스꺼움 등 가벼운 증상 하나만 있거나 단발성으로 기침을 해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동구에선 온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초등학생 자녀가 자가진단에 문제 없다고 답하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새로 받아야 하는 학교도 비상인데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거리를 두도록 잘 관리해야 하고 교실 소독도 꼼꼼히 해야 하죠. 교육당국이 이런 걸 도와줄 3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학교가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나 여러 가지가 매력적이지 않아서인지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결국 도와주는 사람 없이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학교들은 교내 코로나 방역을 안내할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및 안전생활 도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조언하고 교실 소독 등도 도와줄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 지원으로 많게는 9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만 일하는 단기 노동자고 급여도 시간당 10,000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방역 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채 수업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지역마다 시급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 학교들도 구인난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나 퇴직 교사들에게 도우미 활동을 부탁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일각에선 단순한 안내 도우미만이 아니라 방역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보조 역할, 물론 그런 역할도 지금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방역을 위한 교육 지원 인력 3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 곳곳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죠. 저희 취재진이 도심을 돌아봤는데요.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불안한 외출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위생수칙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거 챙겨 놓으셨어요?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하고 티슈하고 뿌리는 거, 소독약. 제가 잘 지켜야지 주변 사람한테 민폐가 안 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시민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살 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숨 좀 나와봤어요. 다들 끼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나오기도 합니다.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냥 와서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녁엔 더 사람 많아지니까. 네. 방역 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KF94 마스크 대신 좀 더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 쓰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덴탈 마스크 과연 안전한 건지 또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주찬 기자가 그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스크가 이른바 덴탈 마스크입니다. KF 인증 마스크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고 가볍고 이 숨쉬기가 편해서 날씨가 무더워진 요즘 더 많이 찾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덴탈 마스크 매출액을 보면 이미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덴탈 마스크를 써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오늘 질병관리본부 등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비말, 즉 침이 튀는 것을 막는 효과만 있으면 괜찮다는 건데요. KF 인증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덴탈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에어로졸, 공기 입자 전파 위험도가 높은 병원에서는 KF 인증 마스크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상생활, 대중시설 이용 시에는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 사용법을 보게 되면요, 사실 덴탈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와 사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 뒤, 코에 굴곡이 있어서 요게 뜨기 쉬운데 이 부분을 잘 밀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나서 겉면을 만지시면 이제 겉면이 오염되어 있을 때 손을 다시 오염시키고 그 손이 매개체가 돼서 나에게 감염을 전달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잘 씻고 얼굴이나 이 마스크 면을 만지진 않아야 된다. 즉 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중국산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마스크도 안전한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정식 수입품이라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산과 같은 조건으로 샘플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달리 식약처 인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하는 검사는 방역 효과가 아닌 기본적인 상품으로서의 검사, 즉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덴탈 마스크 중에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수술용 마스크고요. 의약 외품으로 분류해서 이 상자 등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외품 수술 마스크는 시중에서 좀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료기관에 먼저 이제 공급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부는 조만간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규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JTBC 이주찬입니다.